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은 아주 쉬운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전혀 쉽지 않은데요? 이 힌트를 들으면 바로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 조선 최고의 과학자. 아하, 정답! 장영실! 네, 맞습니다. 장영실은 아주 유명하죠. 조선의 4대 왕 세종과 함께 조선의 과학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장영실 만나보러 가보시죠. 나는 조선의 과학을 위해 평생을 바쳤어. 내 이야기 들어볼래? 장영실은 노비로 태어납니다. 조선에선 노비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노비로 살아야 했거든요. 노비는 신분 제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신분이었어요. 양반들은 노비를 물건처럼 사고 팔았지요. 노비는 주인에게 속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일만 해야 했죠. 장영실은 노비였는데 어떻게 과학자가 된 거예요? 장영실은 부산의 관노 출신이었습니다. 손재주가 아주 뛰어나가지고요. 한양 궁궐까지 소문이 나죠. 상의원이란 곳에서 기술자로 일하게 됩니다. 장영실은 상의원에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장영실이 똑똑하고 물건을 참 잘 만든다라는 그 이야기가요.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당시 조선의 왕이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오, 세종대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들었어요. 세종은 장영실을 부릅니다. 너의 능력을 조선을 위해 쓰거라. 백성들을 위해서 장영실의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장영실의 능력이 어떻게 백성에게 도움이 될까요? 대부분의 조선 백성은 농사로 먹고 살았거든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날씨잖아요, 날씨. 세종은요, 날씨를 미리 알 수 있는 천문 기구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천문 과학은 한계가 있었거든요. 조선의 하늘이 아닌 중국의 하늘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하늘을 연구해보거라. 세종은 조선 천문 과학 발전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 그가 바로 장영실입니다. 세종은요, 장영실을 명나라 사신단과 함께 중국 명나라로 보냅니다. 당시 명나라는 천문 기술 선진국이었는데요. 명나라에 가서 천문학을 배우고 오라는 의도였죠. 명나라에서 돌아온 장영실, 그 머리에 온갖 천문 지식을 넣어왔겠죠? 이제 꿈을 펼칠 일만 남은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었거든요. 장영실은 노비잖아요. 아, 맞다. 세종이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명예 문물을 배우고 온 서운관신호 장영실을 면천시키고 벼슬을 제수하여 그 공부한 바를 잘 펼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세종의 결정에 신하들은 깜짝 놀랐죠. 세종은 반대를 무릅쓰고 장영실에게 관직을 줍니다. 장영실은 세종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죠. 장영실은 조선의 하늘을 보는 천문과학기구를 만들어냅니다. 조선 최초의 천문관측대인 간의대를 만듭니다. 일성정시의, 이것은 낮에는 해를 기준으로 밤에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하늘을 보고 시간을 알 수 있는 기구입니다. 세종과 장영실이 이끄는 조선의 과학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는데요. 장영실이 만든 발명품 더 살펴보죠. 해시계 앙부일구입니다. 해 움직임을 통해 시간을 알 수 있었죠. 지금은 집마다 시계가 있지만 옛날엔 시계가 아주 귀했거든요. 당시엔 시간은 왕의 것. 그런데 세종은 이 앙부일구를 백성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에 설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죠.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실현시켜준 장영실. 세종과 장영실은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해가 안 뜨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죠? 와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장영실도
같은 고민을 했나 봅니다. 고민의 답은 물시계. 이미 조선에 물시계가 있긴 했지만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닷새째 비가 내려 밤에 별을 볼 수 없고 낮에도 해를 볼 수가 없사옵니다. 게다가 누각의 물시계마저 고장이나 시각을 알 도리가 없게 되었사옵니다. 당시에는 궁에서 시간을 보고 알려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요. 깜빡 졸아서 시계를 보지 못했다면 백성에게 제때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을 겁니다. 조선이 아직도 이런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시간이 사라진 조선. 장영실이 해결사로 나섭니다. 천재 과학자 장영실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 자격루. 자격루는 장영실이 10여 년에 걸쳐 만든 물시계입니다.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인데요. 당시엔 전기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이 천재과학자 장영실입니다. 자격루 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격루는 전기 대신 물과 쇠구슬의 힘으로 작동이 됩니다. 각 시각마다 정해진 양의 물이 물통으로 일정하게 흘러들어가게 되고요. 잣대를 밀어 올리게 됩니다. 올라가는 잣대가 작은 구슬을 건드려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뜨리면 더 큰 쇠구슬이 움직여 징, 부, 종을 치고 시각을 알려주게 됩니다. 오! 자동으로 소리가 나니까 종을 치는 사람이 깜빡 졸아도 문제 없겠는데요? 세종은 이 자격루를 보고 크게 기뻐하죠. 자격루를 조선의 표준 시계로 정한다. 세종시기의 조선은 과학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왕이 탄 가마가 부서지는 엄청난 사고. 가마를 만든 사람들에게 죄를 묻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가마를 만든 거예요? 가마 제작의 총책임자 장영실이었습니다. 네? 천재 과학자인 장영실이 가마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들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에요. 기록엔 장영실이 만든 가마가 부서졌고 그로 인해서 장영실이 권장을 맞고 관직에서 쫓겨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벌을 받은 장영실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몰라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아, 진짜 몰라요. 가마 사건 이후엔 장영실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장영실이 역사에서 감쪽같이 사라져요. 세종이 장영실을 보호하기 위해 몰래 숨겨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선의 과학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중국 명나라가 견제를 해왔을 것이고 장영실을 명나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의견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장영실의 마지막은 우리가 상상해 볼게요. 노비라는 신분의 한계를 넘어 자신의 꿈을 펼친 장영실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야기 끝!